드디어 시작됐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23년에 한다고 했다가 22년에 한다고 했다가 3월부터 한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 이제 시작입니다. 15에서 16일 날 연준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한다.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얼마나 올린다고 그랬어요? 매 연준 회의 때마다. 즉 매달 거의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7차례를 비롯해서 최대 9차례까지 연속으로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B컷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지금 불확실성이 크게 만드는 건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증가에도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계속 늦춰진다고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라고 했죠. 신중해야 한다지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근데 요 한마디 했다고 해서 7차례 인상을 모두 단행하지는 못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스태그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죠. 플레이션 물가 상승.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살아날까요? 경기 침체는 무엇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 코로나.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이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왜 풀었어요?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죠. 근데 소비가 활성화됐냐? 아니죠. 자산 가치만 폭등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돈 풀고 금리 낮추고 대출 한도 풀어주고 그래서 2015년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2014년 하반기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타격 제대로 입어서 DSR 적용되고 그래서 집값 안 오르다가 언제부터 막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터지고부터. 집값만 그래요. 2017년 말에 올라갔던 코인. 그리고 12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당시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솔직히 2017년 말에 비트코인 막 뜬다 하기 전에 2016년, 2015년부터 주변에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다. 근데 왜 뜬 거예요? 지금 러시아랑 비슷하죠. 당시 이제 그립스의 키프로스성 거기에 이제 자산 많이 은닉해 뒀는데 거기까지 조사하겠다 하니까 몰래 빼돌리느라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린 거죠. 러시아도 루블 가치 하락하니까 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그나마 보존되겠거니 하고 들어간 것처럼. 그 뒤에 비트코인이 언제 떴어요? 그렇게 자금이 몰려서 뜬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 터지고 유동성 막 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거다. 그렇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했을 때 이 경기 침체 지금 코로나 당장 해결이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돈 푼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플레이션은 금리 인상하면 막죠. 즉 경기 침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얘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을 스태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 가면은 경제가 순식간에 위축될 수 있으니까 초창기엔 조금씩 간을 보는 거지. B컷을 안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얘는 못 막으니까 얘라도 막을 거예요. 얘라도 막는 게 금리 인상이고. 근데 왜 자꾸 안 한다고 그래요? 러시아 디폴트 위기 경고. 자, 러시아는 우리나라랑 매우 인접한 국가입니다.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고 하는데 보통 주변국들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외환위기 터질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과 가까운 중남미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중남미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신흥국들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신흥국들 많이 들어가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터지기 시작했죠. 동남아시아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인접한 동아시아로 가서 우리나라까지 터진 거고 마지막에 러시아로 가서 모라토리움 했잖아요.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가 일단 멈췄는데 다시 오르죠. 다시 오르고 또 200달러 간다. 이거 일단 멈춘 이유 뭐예요? 증산 합의가 됐죠. 오펙 쪽에서. 근데 그것도 한계죠. 그러니까 결국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200달러 간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30원.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쓰려고 올려놨더니 오늘 1240원 돌파했죠. 2월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 1200원이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1200원이 되면은 사람들이 환차익 실현할 거다 그랬는데 1240원을 돌파했어요. 그만큼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기가 오면 올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 상황에서 돈을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미국이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3월에 금리 인상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아마 방송 올라가는 날에는 거의 금리 인상 유력하다고 지금 기사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QT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다. 그러면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더 위험해지겠죠. 원달러 환율이 더 위험해지면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금리 인상. 우리나라 역시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했다가 박살난 나라 어디예요? 터키. 그런 거 보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지금 부동산이 문제고 주식이 문제고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존이 문제다. 부동산 폭락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위험해진대요. 물론 위험해지죠. 근데 그 경제가 위험해진 거는 폭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이 폭락하면서 가시화될 뿐이고 몸에 암세포가 퍼졌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으면은 그럼 그거 그대로 계속 방치할 거예요? 도려내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러시아 경제 붕괴되고 있죠 이미. 연쇄 타격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올 정도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죠. 이거 올까봐 지금 금리 인상 늦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올 거라면 왜 금리 인상이 자꾸 늦춰진다고 그래요? 안 올 건데. 경기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상은 한계가 있을 거니까 자산시장에 붕괴는 없다. 그럼 경기가 침체되고 위험해서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불확실성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은 안 떨어진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상이 늦춰지지만 경기 불확실성은 없을 것이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안 떨어지게 하고 있는 거다. 왜? 과거 빅쇼트 영화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마이클 보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2년 뒤에 떨어졌어요. 2년 동안에 기득권들이 자산을 처분해야 되고 그동안에 떨어지도록 만든 심리를 조장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위험하다 보도하라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기자가 뭐라 그래요? 왜 그걸 보도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락론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만 한다. 저희가 가장 먼저 주장한 거는 인구 감소보다 더 위험하다고 매번 경고했던 거는 가계부채였어요. 가계부채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머리끝까지 올라온 정도를 넘어서서 베니마루 머리 스타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아무도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언론에서.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정 상황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 지금 7.9%예요. 인플레가 심하니까 금리를 올린대요. 근데 인플레가 더 심해지고 있죠 지금. 이게 2월 기사예요. 금리 올리는 이유? 인플레 때문에. 근데 금리 안 올리는 이유? 인플레가 심해서. 이 뭔 개소리야! 불확실성이 심하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인플레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유류세 왜 내렸게요 우리나라에서? 원유 의존도가 높으니까.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것 자체는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굉장히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를 하는 거죠. 가뜩이나 세금 들어갈 일도 많은데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났느니 국가 파탄 나느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개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다. 미국은 7.9% 오르고 우리나라는 3%대 올랐는데요? 그거야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뭐도 올라갔어요? 엔겔지수 뭐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30만 원 세금 내고 이자 내고 하는데 한 30만 원 쓴다고 합시다. 했을 때 한 40만 원 저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똑같이 100만 원 버는데 가계부채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세금 늘어나고 그래서 세금이 이자가 40만 원 생활비가 막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2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이거를 자산시장에 투자하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은 유동성이 더 흘러들어올 것 같아요? 두 차례 금리 인상 때 이자 부담 구조래요 구조. 순이자 부담 규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자 부담표 했었죠. 50조 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08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낮춰놓으니까 순이자 부담 줄었다가 21년 4분기부터 60조가 넘어섰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겁니다. 월가에서 뭐라고 예정대로 깜짝 쇼는 없다. 빅컷도 솔직히 깜짝 쇼였죠. 빅컷이 없으니까 금리 그렇게 빨리 안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빅컷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았어요. 빅컷 할 수도 있다 이 정도였지. 근데 지금 와서 빅컷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더 안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되는 것이.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 돈 풀어서 살렸어요. 일본에서 91년도에 부동산 터지고 나서 계속 침체되다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하면서 돈 풀어서 살렸죠. 여태까지는 돈 풀어서 그냥 해결하면 됐는데 2022년에는 무슨 일이냐? 돈 풀었기 때문에 터진 문제라서 돈 풀어서 살리진 않을 거다. 그럼 자산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 거품 낀 거 다 빠지고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는 저희가 늘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